자, 지난 영상이 미국에서 통신사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는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또 댓글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미국에서 은행 해결하는 방법. 오늘은 미국에 처음 가서 은행에 방문한 다음에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다 일일이 현금 결제하진 않잖아요. 보통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해외 결제되는 체크카드 만들어 가서 미국에서 쓰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계좌에는 한국 돈이 들어있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란 말이죠. 한번 만들어 두면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달러 같은 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유명한 은행은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JP모건의 체이스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뱅오아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티뱅크, 시티은행, 그리고 뭐 가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큰 은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주거래은행 고르는 기준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은행별로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계좌 만들고 체크카드 만드는 걸로는 그닥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그래서 저는 ATM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생활하는 반경 내에 은행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ATM 같은 기기들, 그런 거 체크해보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까 방금 말한 3개의 큰 은행보다 지역에 잘 깔린 은행을 쓰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고요. 은행을 고르셨나요? 그럼 그 다음은 계좌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체킹 어카운트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고요. 세이빙 어카운트는 큰 돈을 묶어놓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크카드를 만들 거다 하시면은 세이빙 말고 체크카드니까 체킹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저 또한 체킹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같으면 바로 그 당일 별다른 준비 없이 신분증만 들고 은행에 가면, 최근에 뭐 몇 개월 이내에 통장을 만든 적이 없으면 바로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뭐 절차가 까다롭다기보다는 계좌 유지 비용을 받습니다. monthly fe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뭐 계좌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고 그 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을 안 내잖아요? 미국은 냅니다. 냅니다. 높으면 막 $12를 받기도 하고, 뭐 $6를 받는 것도 있고, 은행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또 이게 얼마 이상을 넣어놔야, 혹은 체크카드 실적 한 달 몇 불 이상 되어야 이 계좌 유지 비용을 또 안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계좌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가는 학생 전용 계좌를 만들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어떤 은행 갈지 정했고 어떤 종류의 계좌 만드실지 정하셨죠? 참고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둘 다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거 다 정하셨으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겪은 거를 토대로 저는 어떤 걸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든 거는 체이스뱅크의 스튜던트 체킹 어카운트인데요. 체이스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스뱅크의 장점, 여기 나와 있다시피 Manage money on your phone. 무슨 은행이든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체이스만의 장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 관리를 폰뱅킹으로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친구한테 송금해줄 때 젤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는 토스 같은 게 이제 약간 벤모란 말이에요. 벤모. 근데 벤모가 사실 아이폰 국가 설정이 한국어로 돼 있으면 벤모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없이 그냥 체이스뱅크 앱만 깔면은 그 안에서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도 없고 완전 돈 보내기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학생한테만 이렇게 좀 서비스해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 만 나이로 17세에서 24세까지만 됩니다. 혹시 나는 만 24세가 넘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구나, 사실 한국 나이 26, 25에 대학 딱 들어가진 않으니까, 염려 마시고 대학생이라면 혹은 조금 늦은 고등학생이라면은 체이스에서 저처럼 이 스튜던트 어카운트 만들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결정이 되셨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도 온라인 시대니 뭐니 하면서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어쩌고 이렇게 온라인을 한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은행에 직접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궁금한 거 해결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은행에 가시고 여러분들 학교든 생활하시는 주변에 우리 체이스뱅크 어디 있나 그 브랜치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다 해서 가면은 굳이 예약을 하고 가야 되진 않는데, 저는 이거를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학기 시작 전 그 몇 주 있는 데 만들었는데, 그때 모든 국제 학생들이 다 이 은행 계좌 만들려고 와가지고 막 대기줄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시에 다시 와라,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는 급하면 빨리 은행에 달려가서 번호표를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이 정해졌다. 그럼 무슨 서류를 갖고 가야 되느냐? 체이스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체이스에 이렇게 정리된 거는 사실 체이스에 올 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모든 은행 다 공통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읽어보면 유용한 웹페이지인데 이것도 다시 읽어보시라고 댓글에 적어둘게요. 일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분증이 필요한데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권 챙기시고 주소 증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고 학생 계좌 만들 거니까 뭘 들고 가시면 되느냐, 학교 입학허 가서 I-20이라고 하죠. 네, 그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학생은 이 학교에 이 기간부터 다니고 있다 플러스 주소까지 증명이 되는 증명서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에서는 그 미국 학교 입학허 가서 I-20 그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두 개만 들고 가면은 큰 문제 없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여권하고 입학허 가서,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 요구하는 것들이 이게 단데 사실 이게 입국할 때 필요한 거랑 겹치네요. 그래서 뭐 입국할 때 들고 갔던 서류들 그냥 그대로 들고 은행 가시면은 바로 계좌 개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은행에 가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은행원 분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냥 대답만 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동의하십니까? 뭐 체크해라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이거 체크하고 나오세요. 꿀팁인데 1번 계좌 번호, 2번 스위프트 코드라고, 한국 같으면 그냥 이 은행 이 계좌만 입력하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데 미국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정보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은행 지점 주소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통장 다 만들고 나신 다음에 요 주소들 적힌 종이를 아마 줄 겁니다. 이게 네가 이 계좌를 갖고 있고 이게 네 계좌번호고 송금할 때 이런 내용이 필요해 하는 종이를 줄 건데 그거 받으셨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거 잘 간직해뒀다가 누군가한테 송금을 요청할 때 그 정보들을 어쨌든 간에 줘야 되니까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앱 설치를 꼭꼭 하고 오십시오. 은행에서 어차피 또 통장 만들고 나면은 이거 앱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앱 한번 깔아봐라 라고 권유를 할 텐데 그때 무조건 앱을 설치하고 오십시오. 이게 어쨌든 간에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은행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은행에서 앱 설치 다 하고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 설치를 왜 자꾸 강요하냐면 뭐 미국 있을 때도 사실 앱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 어차피 뭐 있으면 거의 다 앱을 통해서 하겠지만, 문제는 미국 계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국에 왔을 때 체이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도 사실 잘 안 돼 있고 무조건 미국에 있는 미국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전화를 하고 네 신분을 인증받아야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사실 이게 보안상 맞죠? 한국에 오면은 국제전화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뭐 이메일 상담 이런 게 따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더라도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앱을 좀 수시로 로그아웃 자동으로 안 되게 관리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까지는 계좌 얘기고, 체크카드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 있고, 체이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고 이것도 좀 됐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디즈니 시리즈 이 디즈니 시리즈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체크카드들이 있는데 카드 그 선택지를 이렇게 줍니다. 체크카드를 만들 때 카드 디자인이 그냥 일반 체이스 디자인을 선택해도 되고 이 디즈니 박힌 걸 선택해도 되고, 이건 자유예요. 만약에 나는 너무 이 천진난만 유치한 게 싫다 하시면 그냥 체이스만 적혀있는 그 파란색 체크카드 만드셔도 되긴 한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카드는 혜택이 없고 이 디즈니 카드만의 혜택은 뭐냐면 뭐 디즈니랜드 할인해준대요. 나 물론 디즈니랜드를 안 가지만 어쨌든 혹시 갈지 모르잖아요. 뭐 어때, 예쁜 거 카드 선택하고 디즈니랜드 할인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 카드 디자인은 여러 개 있고 이게 뭐 시즌마다 달라지나 본데 저 스타워즈 저것도 좀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실물 카드는 그 집 주소로 배송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앱 설치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그 애플페이에 넣을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페이 보급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없어. 사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O 비접촉식 결제 있는 단말기만 되잖아요. 그마저도 지금 뭐 큰 프랜차이즈밖에 안 되고, 미국에는 그 프랜차이즈는 고사하고 일반 개인 식당에도 그 EVO 비접촉식 결제가 되는 단말기가 거의 다 보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만들면 편하실 겁니다. 그냥 애플페이는 한국에도 보급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아시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엘사 이렇게 똑같이 이 카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편하실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앱 설치하시면은 또 자동으로 애플페이에 등록할래? 라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 처음 가서 좀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계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한국 카드를 계속 쓰면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기 때문에 난 좀 확실하게 오래 생활한다 아니면 자주 간다 하면은 어카운트 이 계좌 만들어 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체크카드 만들었으면 신용카드 만들어야죠. 뭐 대학생이 돈도 안 버는데 무슨 신용카드냐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신용카드가 신용 등급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학생일지라도 수입이 없을지라도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하고 흔히 대체 그럼 수입도 직장도 없는데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드냐 하시면은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드는지, 신용 점수 없이, 그 다음에 신용 점수의 중요성, 점점 경제 채널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기다리시면 곧 영상 올라갈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